공장마왕입니다. 오늘은 딴 건 아니고요. 화성시가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또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장기발전 보고서는 뭐냐면 도시기본계획인 거는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은 나왔는데 송산 그린시티하고 봉담 이지구하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제 국제 테마파크도 생기고 해가지고 발주를 줬습니다. 발주를 다시 줘가지고 향후 이런 식으로 화성시가 가겠다, 장기 발전 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해서 그 용역 발주된 계획이 새로 나와가지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성시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새로 또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쭉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만들었냐 하면은 2025년에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대규모로 뭐가 있냐면 동탄 신도시도 생기고 송산 그린시티 국제 테마파크, 그다음에 봉담 이주구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 단계로 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더 세우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제 요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요게 행정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화성시가 돈을 들여서 만든 거고, 이거를 만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 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눈여겨 보여야 될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계획이 나온 이유가 2040년에는 인구가 116만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구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동탄 2, 태안 3지구, 봉담 2지구, 송산 그린시티 때문에 110만을 훌쩍 돌파할 거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다시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수정을 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 계획을 만들 때 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도출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지역 잠재력을 다 도출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각 지역마다의 수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건 사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하고 맞춰주고 이제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해당되는 건 봉담이지 않습니까? 봉담의 수건 사업, 매성의 수건 사업, 동탄의 수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시민이 다 모여가지고 다 의견 수업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서 만든 게 장기발전계획 총괄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서신면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판매장을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매성면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나 자연생태공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양가면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동탄 같은 경우에는 광역버스나 대중교통 이런 것들, 이거를 이제 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화성시가 10대 분야라고 해가지고 도시주택, 도로교통, 문화관광, 농어촌, 행정재정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시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걸 위주로 해서 10대로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위주로 해서 다시 최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이거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뭐 그 계획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간추려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보세요. 원문을 보시면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시급한 게 이제 인구가 이제 85만이 정도 되니까 세 개 구를 신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양, 그 다음에 이제 봉담, 동탄인.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봉담 같은 경우에 봉담 구청을 만들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봉담 면사무소가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건물도 낡았으니까 이제 어느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봉담 구청이 옮겨야 되겠죠. 옮기면서 이제 구청이 지금은 그 건물이 작은데 뭐 6층이나 7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구청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인프라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상가도 생길 테고 토목청정 설계사무도 들어갈 테고 이러니까 구청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 요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리고 향후 구청을 한 개를 더 신설해서 4개 구청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인구가 100만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자치 그 권리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경기 일부 같은 경우에 건 바이 건으로 경기도청에다가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인구가 100만이 되면 일종의 자치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로 봐서 경기도하고 협상을 했을 때도 조금 파워가 세죠. 그 전까지는 솔직히 화성하고 수원하고 붙으면 인구수가 수원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화성시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많이 행보를 했는데, 이제는 화성시가 인구가 100만이 됐기 때문에 수원시하고 뭔가 좀 청미의 관심사가 붙었을 때 이제는 수원시한테 이제 끌려가지를 않죠. 예,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의 1번째는 구를 최우선적으로 3개를 만들고 앞으로 1개를 더 만들겠다, 뭐 이런 거고요. 지역은 여기 남양에 하나, 봉담에 하나, 그 다음에 동탄 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이쪽 향남이나 우정장안에 하나, 이렇게 총 4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우정장안인데요. 여기가 이제 궁평항입니다. 궁평항. 이게 이제 왜 나오냐면 화성 습지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화성시가 비봉을 그 습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두각된 게 수원시 군공항이 화성시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거든요. 말이 많았는데 화성시도 이쪽으로 군공항을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게 화성시 군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습지가 굉장히 많아서 보존할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겁니다. 급하게. 그전에는 이런 논리가 있긴 있었는데 화성시가 그렇게 중요도를 굉장히 낮췄는데 군공항 때문에 다시 화성시를 그 군공항 이전 지역을 습지 보호 지역을 만들어서 개발 막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도 맨날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우고, 그래서 명분 쌓기용으로 해서 보호 지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일부 폐교도 많고 또 안 쓰는 공공기관 건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수영 어거리에 농수산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전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구청을 지을 거냐, 아니면은 민영업자한테다가 매각을 시킬 거냐,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환원을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일명 오아시스 계획입니다. 오아시스. 이게 뭐냐? 말은 어려운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영 오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수산대학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하고 이쪽에 효행지구하고 합쳐가지고 예전에는 이거를 다 매각을 했으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그렇게 하진 않고 기존에 있는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 애들한테 좀 저리로 임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아시스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수원의 상상 캠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수원의 상상 캠퍼스. 이게 뭐냐면 수원 성균관대학교 그 밑에 보시면 옛날에 서울 농대가 있었어요. 서울 농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전에서 이제 그거를 아파트를 짓냐 마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원시가 서울 농대를 그냥 그 건물을 소상공인이나 DIY 뭐 뜨개질 하는데 뭐 공방 하시는 분들한테 다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수원 시민들이 그냥 쉽게 오셔가지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금자금한들 소상공인한테 그거를 이제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시가 이 농산대학교 그쪽을 다 개방을 해서 소상공인이나 1인 창업자들한테 이제 저가로 임대를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놀다 가실 수 있게끔 지역 경제 활성을 하겠다는 거죠. 요게 이제 오아시스 계획이고 이 계획을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 그거를 좀 이름만 바꿔가지고 뭐 조용필 생가타운 아니면은 뭐 국제 우리 이쪽을 많이 문화 쪽을 부각시켜서 공약으로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그쪽 국회의원이 정책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계획인데 이제 재탕하는 거죠.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제가 정책 홍보 자료를 봤는데 정책 홍보 자료 중에 고민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정치 이미지 위주로 하고요. 예명 무슨 비례대표 해가지고 숫자만 1번부터 23번까지만 되어 있고 정작 우리 지역에 어떤 공약을 펼치겠다는 내용은 별로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이 농수산물 대학교 요거를 어떻게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결론은 이것입니다. 농수산물 대학교 그쪽을 활성을 해서 민영한테 매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한테 저렴하게 임대 방식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거죠. 뭐가 나오냐면 그냥 읽어드리면 폐교 한국농수산물대학교를 문화재생 공간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효연지구도 이게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하고 연결을 해서 시민예술 창작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말은 어렵게 써놨는데 상상공원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목공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제빵도 좀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전력 4는 송산 그리시티인데 이게 예전에 그 지지부진했어요. 유니버시 코리아도 하다가 뭐 자빠지고 뭐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신세계가 이제 국적 국제 테마파크를 이제 거의 확정 단계로 가니까 화성시가 또 여기에 발빠르게 송산 그리시티도 조금 하려고 하고 사실 화성이 송산 그리시티를 만든 건 아니죠. 수자원공사가 만든 거고요. 화성시는 거기 이제 들러리를 쓰는 건데 근데 수자원공사하고 신세계하고 진척 사업이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니까 화성시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어주고 옆에다가 탄도 쪽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국제 테마파크고요. 여기는 송산 그린시티인데 이제 계획을 보면 요쪽하고 요쪽은 다 아니까 뭐 필요가 없고 화성시가 여기하고 요쪽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개발을 더 많이 하겠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 말로는 오션시티라고 하는데
오션시티가 뭐냐면요. 전곡항 같은 경우에 국제 그 보트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는데 마리나 선착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가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이 탄도 형도 주변에다가 오션시티라는 이제 테마를 걸고 마리나 선착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 탄도까지 거기를 수변 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이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전국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요거는 요거 오션시티, 오션. 옛날에 한 7, 8년 전에 화성시청에서 요 마리나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과도 하나 만들었거든요. 마리나 지원과라고. 마리나 지원과라고 만들었다가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니까는 없어졌었는데 이번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션 그때는 어떤 과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오션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이제 마리나 이제 선착장하고 고가 타운하우스를 짓겠다는 거죠.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탄도 쪽에 있는 그 공원이 있는데 그쪽 그 간척지에다가 이제 그린 바이오 반려동물 뭐 곤충 사업 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이것도 좀 뭐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하웅지구거든요. 하웅지구 요 위쪽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다 뭐 마을사육장하고 캠핑장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전부 뭐 태양 주택을 뭐 짓겠다 해가지고 일부도 좀 짓고 여기다는 일부 김 공장도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마을사육장 뭐 이런 거 만들고 다 하거든요. 이거를 만드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 화성시가 어디다 하겠냐 하면은 요쪽 지금 어썸 주변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송산 그린시티니까 요쪽을 요 돈 되는 거는 이쪽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요 밑쪽에다가 여기랑 여기에다가 이제 또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농사 관련된 타운하우스, 그러니까는 비닐하우스, 그린바이오, 곤충산업 뭐 이런 것들을 짓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지지분빈한데 여기도 왜 그러냐면 여기가 수원 그 군공항 이전이잖아요. 이전이라 가지고 얘를 좀 막으려고 아까 얘기한 듯이 여기다가 비봉습지를 보호를 해서 막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한참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다시 여기다가 이런 짓거리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모르죠. 뭐 화성시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하라면 하라는 건데 사업이 진척이 잘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주수니까. 그래도 뭐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 송산 그린시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밑으로 유입이 되니까 저기 하웅지구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핵심 전략은 이거는 화성시의 핵심 전략이 아닙니다. 송산 그린시티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핵심 테마파크인데 보셔야 될 게 농림부들과 협의를 해서 이 탄도 요쪽 부분이죠. 요쪽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 요게 이제 전략입니다. 딴 건 없고. 그러면 그쪽 탄도 쪽이나 이런 데는 대규모 간척지입니다. 간척지라 가지고 이게 원래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최초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가 내세우는 거는 이 간척지가 담소하기 때문에
이 농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을 농림 지역을 풀어서 개발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농림부가 거기다 간척 사업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2, 30년 전이죠. 그 전에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그 자급 자족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건데 간척 사업을 해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 물 자체가 담수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거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꿔서 송산그리시티 개발을 하니까 그 옆쪽도 우리 같이 개발할게. 왜냐면 그 옆에 정국항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농림부 네가 협의를 좀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뭐 그렇죠 뭐. 네. 그리고 이거 뭐냐면 청년 농부 육성 계획인데 이것도 왜 나왔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를 누군가한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구색 맞추기로 이제 뭐 육체 산업을 하고 화성시에서 이제 청년 스마트 농부 하니까 여기다가 한 500평 규모로 해서 시설 하우스를 한 100동 정도를 지어줄 테니까 청년 농부 니네가 열로 들어와가지고 3년간 무상은 아닙니다. 저리로 임대 빌려줄게. 그러면 네가 여기서 이제 생산한 것들을 이제 로컬 푸드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 학교 급식에다가 납품을 해줄 테니까 너 일로 와서 들어가라 이거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에 그 청년 농부가 시설 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그 야채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마트 명품 주거 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탄도항부터 해서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타운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전곡항에 있는 축제나 이런 것들 서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관광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대부분의 계획이 이쪽 송산 그리시티가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이쪽으로 이제 다 이제 중점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거 명품 타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딴 건 아니고 송산과 전곡항 요 사이나 궁평항 쪽에다가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잘 져서 해변가가 보이는데 에다가 이제 분양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고요. 뭐 큰 변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뭐 보여야 될 거는 이 도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로를 더 하나 만들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여기로 이제 여기 이렇게 향남 쪽으로 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 뭐 요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뭐 결론은요. 2040년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게 뭐 없습니다. 그냥 뭐 기존의 계획을 세웠던 거, 이게 예전에 뭐 처음 나왔던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그 중에서 주민들하고 이제 앙케이트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뽑고 거기다가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자체 구를 3개에서 4개 정도 만들되니까 공무원을 좀 더 뽑자. 예, 그게 가장 돈 예산을 많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어요. 공무원을 더 뽑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시가 생각보다 상수도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서해 쪽에다가 담수화 플랜트를 짓겠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거의 그냥 재탕하는 거예요. 재탕도 하고 뭐 크게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화성시 고시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좀 보시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